안녕하세요. 나이스 신용평가 금융 SF평가본부 이혁준 본부장입니다. 금융업권 2024년 신용등급 변동과 2025년 모니터링 대상 기업, 경기 둔화와 레버리지 관리 부담의 그림자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금융업권 2024년 신용등급 변동은 하향 조정이 상향 조정보다 크게 우세하였습니다. 신용등급 또는 등급 전망이 상향 조정된 기업이 6개사, 하향 조정된 기업이 20개사였습니다. 장기 등급은 상향 3건, 하향 5건, 등급 전망은 상향 3건, 하향 13건, 단기 등급은 상향 0건, 하향 4건이었습니다. 신용 등급 또는 등급 전망의 상향 조정이 발생한 업종은 생명보험 3개사, NPL 투자 2개사, 신용카드 1개사 순입니다. 하향 조정이 발생한 업종은 저축은행 9개사, 증권 3개사, 부동산 신탁 3개사, 할브리스 1개사, 은행 1개사, 생명보험 1개사, NPL 투자 1개사, 렌탈 1개사 순입니다. 상향 조정 사유는 실적 개선 유상증자 또는 계열 지원 능력 강화, 하향 조정 사유는 실적 저하 또는 계열 지원 능력 약화입니다. 2024년 말 기준 금융업권의 난스테이블 등급 전망은 파저티브 2건, 상향와치 1건, 네거티브 11건으로 부정적 전망이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2023년 말 파저티브 2건, 상향와치 1건, 네거티브 5건과 비교시 부정적 전망 우세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다만 신용등급 하향 조정 의서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부동산 PF 문제가 연착륙 단계에 진입한 것을 감안하면 2025년에는 신용등급 하방 압력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업권은 업종별로 수익성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금융업권 주요 8개 업종 중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 신용카드 4개 업종은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이 증가하고 총자산 순이익률, 즉 ROA가 상승하였습니다. 반면 은행, 할브리스, 부동산 신탁, 저축은행 4개 업종은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이 감소하고 ROA가 하락하였습니다. 부동산 신탁은 2010년 이후 14년 만에 적자 전환했습니다. 저축은행은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적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업권은 2025년에도 수익성 개선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전년에 이어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하되고 부동산 PF 관련 손실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 점은 은행과 보험 외 금융업종에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2기 정부의 정책 기조가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하고 있어 기준금리 인하폭은 제한적일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어려움이 가중되어 경기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PF 리스크는 A급 태풍에서 B급 또는 C급으로 힘이 약해졌으나 부동산 경기가 여전히 부진하여 2025년에도 일부 금융회사의 실적에 하방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금융업권의 2025년 주요 이슈는 경기 둔화와 레버리지 관리 부담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일시적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계속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경기 둔화는 예사롭지 않습니다. 장기 저성장기 진입의 가능성이 엿보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2025년과 2026년 1%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년 연속 1%대 성장은 산업화 이후 한국 경제가 처음 경험하는 것으로 주력 산업의 성숙기 진입, 인구 구조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내수 경기의 의존도가 절대적인 금융업은 그간 한국 경제의 강한 역동성과 회복력에 힘입어 항상 위기를 빠르게 극복해냈지만 앞으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가 어려워졌습니다. 2025년 금융회사는 전반적으로 불리한 사업 환경 속에서 영업을 해야 합니다. 과거 한국은 경기가 둔화될 때마다 가계, 기업, 정부 3대 경제 주체 중 하나가 레버리지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부양에 성공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3대 경제 주체 모두 레버리지가 높아져서 추가적 차입 확대를 통한 성장률 제고가 쉽지 않습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레버리지 관리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금리가 하락할수록 경제 주체의 레버리지 비율은 상승 가능성이 커집니다. 기업과 가계 못지않게 관리가 필요한 것은 정부의 레버리지 비율입니다. 2022년에서 2024년 정부는 국고채 발행 규모를 연간 160조 원 내외로 억제했으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계속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세수 결손이 지속됨에 따라 2025년에는 국고채 발행 규모를 2024년 158.4조 원 대비 24.7% 증가한 197.6조 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 편성 가능성도 있어 국고채 발행은 좀 더 증가하고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 상승폭도 훨씬 커질 전망입니다.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 상승 가속화는 2025년 이후 국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은 무디스가 2015년 AA2 스테이블, S&P가 2016년 AA 스테이블로 상향 조정한 이후 변동 없이 유지 중입니다. 2015년과 2016년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기준 34%대였으나 2019년 이후 계속 상승하여 현재는 47%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신용평가사는 일시적인 이벤트보다는 구조적인 채무상환 능력 변화를 더 중시합니다. 국고채 발행 급증에 따른 정부 채무상환 능력 지표 악화는 국가신용등급 하방 압력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향후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의 글로벌 신용등급 하향 조정과 해외 조달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면밀한 관리와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금융업권 2025년 모니터링 대상 기업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생명보험은 한화생명, DB생명, 푸본현대생명, 증권은 하나증권, 다올투자증권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할 예정입니다. 캐피탈은 M캐피탈, 부동산 신탁은 KB부동산 신탁, 신한자산 신탁, 코리아신탁이 모니터링 대상입니다. 저축은행은 대신저축은행, 키움저축은행, 고려저축은행, 다올저축은행, 예가람저축은행, 에큐원저축은행을 면밀히 지켜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금융업권 2024년 신용등급 변동과 2025년 모니터링 대상 기업, 경기 둔화와 레버리지 관리 부담의 그림자, 이슈 리포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리포트 원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